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중국어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11월 20일에 있을 시험 10월 달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1부분. 역시 우리가 문장 분석형 문제 가장 출제율이 높거든요. 항상 독해 1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그래서 A, B, C, D를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가장 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사예요, 여러분. 관련사, 虽然但是 이거는 정말 잘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독해 1부분뿐만 아니라 독해 2부분도 오늘 제가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 독해 2부분도 이거를 짝을 알면 답을 쉽게 찾아지는 거. 우리 독해 3부분이 뭐죠? 이렇게 큰 글 있고 이렇게 A, B, C, D 5문장 주어지고 빈칸 5개 있고 여기 순서대로 문장 넣는 거 이것도요 관련사 이용하면 너무 쉽게 풀어지는 문제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사자성어 열심히 안 외우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1년에 사자성어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정말 몇 번 있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뭔가 이게 6급을 사자성어만 외우면 당장 뭐 해결이 될 것 마냥 하루에 막 20개씩 30개씩 이렇게 외우시는 불쌍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자성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면 좋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 정도로 생각하시더라도 이 관련사는 정말 열심히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독해 일부분에서 가장 큰 호흡이라고 하면 관련사, 뭐 虽然但是 이런 게 있는지 물론 없는 문장도 있겠죠. 如果就 이런 것들이 짝이 맞지 않거나 혹은 여기 의미상 맞지 않는지 먼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세요. 요 10월 달은 아니지만 요 전전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던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짝꿍. 수일아닌데 뒤에 뭐 수어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런 짝꿍들이 나와 있는 거 꽤 매달 하나씩 출제가 되었었죠. 네, 요거부터 먼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문장 분석인데요. 주어, 만약에 서술어가 형용사면 뭐 목적어가 없겠죠. 근데 동사면 목적어까지 해서 요게 서로 주어 동사는 잘 맞고 있는지 동사 목적어는 혹은 특히 시 같은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동등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분석해 봤을 때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한 3문제 정도가 분석해서 찾는 문제였어요. 독해 일부분은 단어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거 단어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해석을 못해서 못 풀었어요가 아니라 어법은 호흡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 이거 뭔지 쌤 몰라요. 그럼 몰라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 아이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올 거예요. 자, 분석. 동작이 简单, 간단해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显著, 현저하고 두드러져요. 그래서 끝났죠. 얘는 도대체 뭘까요? 네, 요렇게 호흡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붙여서 문장이 틀리는 것도 문장 분석형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더 붙어서 틀리는 모습을 보셨다면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 같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없어서 틀리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4번 분석해 볼게요. 통고하는 뭐뭇을 통해 라는 전치사로 여기까지 그냥 괄호로 전치사 구조 문장에서 중요한 성분 아니에요 하고 빼줬어요. 时라는 동사가 튀어나와 버렸죠. 자, 时는 누구로 하여금 동시에먼으로 하여금 认识到 인식하게 만들었다. 뭔가를 하고 큰 호흡으로 대충 넘기고 자, 전치사 구조는 우리 영어에서 in the classroom 이런 게 이제 전치사 구조예요. 제가 영어 말하려니까 쪽팔리는데 I study Chinese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끝났죠. in the classroom이 없다고 문장이 성립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해버리고 I study Chinese만 갖고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삼형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어도 똑같이 전치사 구조는 문장에서 주요 성분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이 아이가 없어도 뒤에 문장은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로 하여금 뭔가를 인식하게 했어. 뭐가 없죠 지금? 뭐가 도대체 친구들을 인식하게 만들었을까? 얘는 지금 주어가 안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사실은 2번 활동이
친구들로 하여금 뭔가를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가 아니라 주어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빼준다? 네, 통고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너무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필요한 게 빠져 있는 거 한번 보셨고요. 자, 주어 빠진 거 말고 또 딴 거 빠진 것도 한번 보실게요. 作为, 네, 우리 5급 전치사 어떤 신분이나 자격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하고 큰 호흡 넘어갈게요. 타, 그는, 시환, 좋아해요. 어떤 작품을까지 잘 따라왔어요. 문제 없고요. 정일찍이 지양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빠져. 빠슈, 책을, 판, 네, 책을 막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것을 판슈 하다 그러죠. 한 정도가 어려우면 그냥 어떻게 됐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주어는 계속 그는 책을 너무 많이 넘겨봐서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될 정도로 넘겨봤다. 不得不重新装订 더 꾸미고 있어요. 정도, 목적어는 있는데 뭐가 없죠? 네, 동사가 이번에는 안 보여요. 정도라는 말에 짝을 이루는 동사. 요 앞에 거는 꾸미는 말. 어쩔 수 없이 종신 다시 쫑띵 재본을 해야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따올라. 네, 요렇게 동사가 빠진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도 문제, 없는 것도 문제, 이런 것들은 문장 분석력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의미상의 호응. 이번 2021년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벌써 제가 3번을 얘기했더라고요. 3월 적중, 4월, 그리고 8월 적중 특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学习成绩好不好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했어요. 공부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지우야오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를? 学习态度. 자, 이 문장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타이도라는 말 자체는 중성 단어, 즉 태도라는 말 자체가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색채 없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안에 모든 표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앞은 똑같아요. 학습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뭐를 좀 봐라. 학습 태도가 하오, 요거는 플러스만 썼어요. 그러면 뿌하오에 대한 짝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요거는 안 된다. 아니면 같이 맞춰서 학습 태도가 하오, 뿌하오, 좋은지 나쁜지를. 그래서 태도가 좋은 아이는 성적이 좋을 거고 좋지 않은 아이는 성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네, 요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항상 나오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是不是 줄여서 是否 能不能 줄여서 能否 高低 好坏 까지 잘 알아보시는데 자, 최근에 올해 시험 조기 중에 2달이 들어가는 건데 정败성공의 정, 실패, 실패의 패.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승부를 가리다 이런 말 하죠. 성 이기다 플러스 후 지다 마이너스. 요게 요 중에 몇 월이었더라? 3월, 4월 중에 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도 한번 다시 보시면 지혜, 능포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 반드시 인지하셔서 장년 파展, 파展만 건지셔도 돼요.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얘기했지만 발전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关键是 관건은 뭐다? 자, 들어가서 박관 6급 이합동사. 네, 여러분 사전 찾으시면 뭐 관문을 지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를 확실하게 딱 잘 잡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합동사는 우리가 뜯어서 쓸 수 있잖아요. 好产品质量 라고 했어요. 좋은 제품 품질이라는 어떤 기준을 잘 잡아야 하는 건 너무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은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뒤는 플러스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플러스만 남기려면 요거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능포를 빼시면 기업이 발전하는 것 자체가 플러스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량의 표현도 올해 3월 그리고 4월 적중 특강에 나왔던 거 이번이 3번째라는 얘기인데 자, 그림부터 그릴까요? 우리가 자금성이라고 하지만 보통 꾹공, 고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즉, 종하고 똑같아요. 뭐뭐 이래로부터 징리 겪었어요. 띠전. 그래서 큰 호흡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수식 성분을 봐야 되는데 어떤 지진?
따따, 小小, 크고 작은 200을 기준으로 뭐를 썼어요? 超过를 썼어요. 어떤 숫자 앞에 超过를 쓰면 그걸 넘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숫자는 고정이 돼야죠. 숫자가 막 움직이면 요거에 넘는다, 요거에 넘는다 이렇게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뭐를 써버렸죠? 뚜어를 썼어요. 숫자 표현은 2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저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넘는다에 넘는다가 되기 때문에 요 중에 한 놈만 쓰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거의 연말이잖아요. 올해 시험만 봐도 이렇게 앞에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적중특강 꾸준히 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도움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독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사, 수이란 단시 이런 아이들을 잘 외우는 게 독해의 모든 파트, 특히 쓰기도요. 여러분 나중에 관련사 얘기할 건데 쓰기도 이게 툭툭 끊어지는 것보단 관련사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일단 1번 빈칸은 심표 사이에 이게 완벽한 의미를 이루고 있으니까 바로 볼게요. 우리가相反, 서로 반대다 라는 말 꾸밀 수 있는 게 사실 2개가 있어요. 일단 恰恰相反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6급에서 좀 잘 나오고 5급에서는 正好相反. 뜻은 거의 똑같아요. 딱 반대다. 이렇게 붙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답이 D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3번 빈칸에는 지금 어떤 연결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관련사들. 근데 짝을 뭘 썼다는 점? 지요. 여기서 지요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지아루. 만약 뭐뭐라면 지요. 그리고 일단 뭐뭐 하면 지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먼저 A, C를 제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사는 독해 이 부분에도 정말 많이 나온다니까요. 자, 한 번 더 보시면 1번 빈칸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人类科技的 인류과학기술의 진보는 어디서 오는 것이다? 源于 주어. 상상에서 오는 것이다. 뭐에 대한 상상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 A, 未来 미래. B, 从前. 일단 이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从前을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은요. 옛날 이야기할 때, 옛날에 할 때 从前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보통 쓰는 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리라이는 부사로 역대로 뭐뭐 해왔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전혀 맞지 않죠. 그러면 남은 말이 웨일라이와 지앙라이가 남았는데요. 자, 웨일라이하고 지앙라이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지앙라이는 시간명사에 속해요. 우리가 시간명사라고 하면 진티엔, 주어티엔처럼 문장 앞에 툭 던져서 이때 하고 문장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명사를 시간명사라고 해요. 진티엔, 我要去中国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앙라이는 지앙라이 하고 시점을 찍을 수 있는 아이예요. 시점을 찍고 나는 뭐뭐 하려고 해요.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웨일라이는 일반 명사예요. 시간 명사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웨일라이 我怎么怎么样 절대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일반 명사로 쓰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에 대한 상상이잖아요. 요것은 어떤 시점을 딱 찍는 그 일반적인 명사가 필요한 거지 이게 내가 이때 뭘 할 거예요 라고 하고는 설명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이 지앙라이더 샹샹이란 말은 없어요. 지앙라이는 쓰고 그 다음 문장에 어쩌고 저쩌고 난 이걸 할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요거는 웨일라이 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3번 빈칸 보셔야 되는데 3번 빈칸은 누구랑 짝이냐면 只是하고 짝이었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알아두셔야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빠져서 자 우리가 여기 써도 여러분 보이시죠? 조금 회화체로 얘기할 때는 빨러라고 하고요. 여기 있어요. 사실은 빨러. 그리고 좀 서면어체로 고급지게 얘기할 때는 요게 이제 6급이에요. RE라고 해서 얘네들은 굉장히 축소된 느낌, 뭐뭐일 뿐이다 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썼을 때 제가 점을 3개만 좀 찍을게요. 앞에 문장에 주어, 동사, 서술어 사이에 부사로 뭐를 쓰면 되게 궁합이 좋냐면 단지 뭐뭐일 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게 궁합이 좋아요. 이때 아무 단지나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只 두 글자로 쓰고 싶어서 의미 없이
只是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러나라는 말을 쓸 때 딴 해도 되고 但是 해도 되죠. 거기서 시가 하는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 글자까지 쓰고 싶다? 但是 난 그냥 한 글자만 쓸래. 딴 이 문제거든요. 只도 똑같아요. 只是 하면 이음절, 只 하면 이름절. 不过 자, 요거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부사라고 했어요. 주어보다 앞에 쓰는 부구어는 그러나죠. 근데 부사일 때는 단지가 맞아요. 얘도 부구어 시까지 붙여도 괜찮아요. 쪼롬이 붙여서 只不过 네, 역시 시까지 가셔도 돼요.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요런 것들하고 같이 써서 단지 뭐뭐일 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문과 때 항상 외웠던 표현은 제가 어떤 남자랑 막 같이 가요. 친구가 네 남자친구야? 그는 단지 내 친구일 뿐이야. 항상 요 문장. 이때 동사가 시가 들어갈 거라서 요 시는 쓰지 않도록 할게요. 요걸로 갑시다. 他只不过是我的朋友罢了. 그는 단지 내 친구일 뿐이야. 他只不过是我的朋友而已. 저는 항상 요거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단지 뭐뭐일 뿐이다 라고 짝을 지어서 罢了 아니면 뭐요? 而已. 우리가 만약에 웨일라이, 지앙라이 갖고 헷갈린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되어서 이게 또 제껴지게 되죠. 답이 A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를 암기하는 거, 관련사 외우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한번 봐드렸어요. 쓰기. 자, 여러분 내년에 6월에 HSK가 없어요. 우리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죠. 한반에서 지금 뭐라고까지 발표된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새 HSK에 대해서 1급에서 6급은 흔들지 않겠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정도로 쭉 간다. 그 위에 7, 8, 9가 올려지는 거다. 새로운 HSK가 생기는 거다. 7, 8, 9에 대해서 한번 구경시켜주겠다. 일단 발표한 바로는 12월에 딱 깡을 발표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하는 문제 유형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칠 거야 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내년 HSK 일정을 제가 보니까요. 2월에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한반이 준비할 때 바쁜 거를 조금 감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확실히 느끼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매달 시험을 치잖아요. 언제부터냐면 올해 한 여름방학부터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6급 시험이 되게 쉬워졌다는 느낌을 확실히 들거든요. 일단 듣기는 성우가 읽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속도가 느려졌어요. 확연하게 표시가 나요. 2018년, 19년 요때 정말 빨랐을 때랑 비교하면 확연하게 되게 속도가 느려졌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사실 쓰기예요. 쓰기가 우리가 정말 내용이 이거는 정말 한국어로도 10분 동안 읽고 쓰기도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 최근 반년 전부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졌어요. 그냥 되게 평범한 이야기. 요런 걸로 확 내려왔기 때문에 요즘 쓰기가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쉬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6급을 조금 눌러놔야 그 위에 7, 8, 9를 올리죠. 그래서 6급을 굉장히 진정시키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6급은 6급입니다만은 확실히 예전 한 최근 2, 3년간 어려웠던 거에 비하면 좀 내려간 느낌이 확실히 든다.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쓰기의 주인공은 양펑란이라는 사람과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은 우리가 굳이 이름을 안 써도 되는 게 이 주인공을 내세우고 계속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저는 오늘 그렇게 한번 가볼 거예요. 안 그러면 일단 계속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글자 수도 괜히 많이 차지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RS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오늘은 일기 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요 단어도 별거 없었어요. 정말 쉽죠? 총 8단락. 항상 얘기하지만 이 요약 쓰기는 결국은 한 4단락에서 5단락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3단락은 좀 너무 적어서 보통 잘 없고 6번 단락까지 가는 경우는 좀 있어요. 너무 이게 원래가 막 12단락 이랬을 경우 이게 도저히 내용상 요것도 좀 빼야겠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약을 하고 나면 각 단락들의 내용이 많이 처원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묶을 수 있는 단락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4-5 단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도 요 정도 단락으로 갈 겁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잘못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는 수학적인 계산을 때려보면 40%를 쓴다는 얘기예요.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이렇게 한 다음에 쫙 합쳐서 쫙 쓰면 요약 쓰기가 되는 게 정말 아니죠. 요약 쓰기는 이 전체 내용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적중특강을 시험 치기 전에. 아직 시간도 열흘 남았잖아요. 이게 어떤 단락은 지금 오늘은 8개라서 다 단락마다 제가 내용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11개짜리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 아예 한 단락을 제가 날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단락은 이건 도저히 빠지면 글의 흐름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90%를 넣기도 하고, 전체 흐름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단락별 요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당연히 패스해 주시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때 그는 굉장히 화가 났다. 근데 화가 얼만큼 났냐면 땀이 찔찔 나고 얼굴이 막 벌개지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빼주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사실만. 그리고 문학적으로 멋을 부린 것도 우리는 조금 멋없이 조금 줄여서. 왜냐하면 갑자기 줄이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긴 글자 수를 이용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그대로 넣는다? 그것도 좀 어색하거든요. 대사 사용 잘 하셔야 돼요. 인칭 대사, 원이, 타 하는 거. 특히 직접합법, 간접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즘 제가 쉬워졌다 그랬죠. 쉬워지면서 그냥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 대화가 되게 많아요. 요즘은. 대화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큰 따옴표로 요약 쓰기를 할 때 쓴다는 것은 나는 직접 인용이잖아요. 직접 합법. 이 사람 말에 손 안 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줄이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쉼표 찍고 간접합법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영어에서도 해보셨겠지만 원래 나는 했던 게 그가 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잖아요. 인칭대사 굉장히 조심해서 잘 바꿔야 되고, 오늘도 역시나 직접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합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대사는 쩌, 나 이런 건데 이제 보통 쓰기에선 쩌죠. 그래서 쩌라고 하는 건 요 쩌라는 글자가 있는 바로 앞에 문장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앞에 문장을 나는 요약 쓰기에서 안 썼는데 쩌 하면 안 되겠죠. 요런 것들 쓰실 때 이제 내가 다시 쓰고 있는 이 글에서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사. 이게 이제 갑자기 갑툭튀라 그러죠. 문장을 한 글에서 이쯤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쭉 안 쓰다가 쓰면 이게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사, 뭐 그래서, 그러나,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연결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전체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한국어니까요. 엄청 빠르게 읽을 거예요. 전체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이 실제 이야기더라고요. 바이두 찾으니까. 나옵니다. 양팡란은 꾸이쪼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집에 병고 때문에 중학교 졸업 후 학교를 중단했다. 후에 현지에서 자파 상점을 열어 향기를 유지했다. 일단 제가 이 해석은 있죠. 바이두에 나오거든요. 사실 글은. 근데 제가 그대로 쓰면 좀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는데, 최대한 원래 중국어를 살려서 좀 어색해도 직역으로 갈게요. 직역으로. 자, 2번 단락. 그녀의 아들 양정구원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 어느 날 그녀에게 불평하며 말했다. 자,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매우 엄격해서 우리한테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해요. 양팡란은 들은 후 말했다. 일기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단지 펜을 드는 일이잖니? 확실히 양팡란의 마음속에서는 글쓰기는 즐거운 것이었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왜냐면 방금 뭐랬어요? 문학을 좋아한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만약 당초 부모님을 도와 압박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분명히 줄곧 써내려갔을 것이다. 이번 단락이 좀 길어요. 당신이 쉽게 느끼면, 자 봐요. 이게 이제 중국어로는 민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일단 직역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쉽게 느끼면 그럼 당신은 어째서 쓰지 않죠? 아들은 승복하지 않았다. 양팡란이 말했다. 쓰면 쓰는 거지. 나는 얼마나 어려울지 절대 믿지 않아. 아들이 말했다. 좋아요. 매일 한 편의 일기를 쓰고 한 말은 꼭 실천에 옮겨야 해요. 그때 가서 내가 검사할 거예요. 문제없어. 양팡란이 시원스럽게 말했다. 3번 단락입니다.
여러 해 만에 다시 펜을 든 양팡란은 자신의 그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느꼈다. 우리 3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문학을 좋아하는지. 하교 후 양정구어가 자파점에 와서 놀았는데 엄마와 내기를 한 일을 그는 이미 잊어버렸다. 양란팡은 자신의 일기를 꺼내어 말했다. 이것이 내 일기인데 너는 썼니? 아들은 멍해졌다. 당신 진짜 썼어요? 엄마는 진짜 썼어요? 이 말이죠. 나는 약속한 말을 틀림없이 지키는데 너는? 아들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지금 바로 쓸게요. 바로 쓸 거예요. 자, 4번 달라. 그러나 약속한 지 며칠이 지나고 양정구어는 또 흥미가 없어졌다. 양팡란은 그를 격려하며 말했다. 정구어야, 엄마는 중학교 학력이고 너도 중학생이니까 우리 둘은 수준이 비슷해. 그래서 엄마가 일기를 쓰는 것이 너보다 쉬운 것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꾸준히 해나갈 자신인데 너는 할 수 있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5번 달라. 그 이후 이게 2번 나와요. 종나이허라는 표현. 매번 양정구어는 포기하는 생각이 생길 때 엄마의 바쁜 모습을 보기만 하면 착하게 필기 도구를 들었다. 한 달이 지나고 양정구어는 더 이상 엄마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고 매우 자각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일기를 썼는데 단지 창작의 영감에 있어서 그들은 또 난관을 만났다. 왜요? 에이, 저 같은 학생은 매일 등교하거나 아니면 하교하는데 어디 그렇게 많은 일기 쓸 일이 있겠어요. 아들은 곤란해했다. 이에 대해 5번 달라 계속 양팡란도 공감했는데 왜냐면 그녀도 매일 단지 생활을 기록하는 것에 질렸다. 이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방식을 바꿔서 쓰고 싶은 것을 쓰자. 안 돼요. 선생님이 말한 것은 일기인데 그렇게 하면 일기가 아니라서 야단 맞을 거예요. 자, 양팡란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한 것은 주로 문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어. 선생님이 정말 너를 야단치려고 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 말해줄게. 엄마의 과감함은 아들이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는 영감을 종이에 자유롭게 발휘하기 시작했다. 6번 달라. 양정구어를 놀라게 한 것은 선생님은 그의 일기를 보고 야단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칭찬도 했다. 이것은 양정구어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때부터 그의 모든 얘기는 반복적으로 다듬어졌고 게다가 진실한 감정과 생각을 포함해서 빠르게 그의 작문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와 동시에 이때 아들이 이렇게 이제 막 발전하고 있을 때 엄마도 시도 삼아 자신의 산문을 어떤 학술지에 투고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발표되었다. 또 종나이허 그 후 양정구어도 엄마처럼 쓸 뿐 아니라 대량의 서적을 봤는데 노력 후에 수학의 양정구어가 고등학교 진학시험에서 국어에서 130점을 넘어서 순조롭게 현재 최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마지막입니다. 양팡란은 여전히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아 그녀의 중편소설은 국가급 간행물에 올라갔고 같은 해 그녀는 꾸이조성 작가협회에 추천받아 들어갔고 아들도 후에 괜찮은 대학에 합격해서 모자 2사람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 모두 자신에게 속한 멋진 인생을 거두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봐드렸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기서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치만 지금까지 뉴 HSK를 쭉 강의한 사람으로서 비교적 정확할 거라고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의 내용을 같이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죠. 보통 1번 단락은 많이 줄이는 경우는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글의 배경이 되고 소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쳐낼 수 있는 건 꾸이쪼 사람인 것이 그닥 이 글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문학을 좋아했지만 하고 말을 빨리빨리 읽다 보니까 그러나가 그닥 필요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졸업 후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제가 그걸 쓸 생각이거든요. 엄마도 중학교 졸업 학력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유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학업을 중단했고 후에 현지에서 필요 없죠. 그 말은 꾸이쪼 하고 관련이 있는데 제가 저걸 버렸으니 굳이 여기서 라는 말이 필요 없을 거예요. 자파상점을 여러 생계를 유지했다. 거의 90%는 데려갈 겁니다. 중국어로. 양팡란 从小就喜欢文学因为家中变故家中变故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돼요. 开茶货铺谋生하면 생계를 유지했다. 거의 살렸어요. 他的儿子 제가 이름 안 쓸 거라 그랬죠.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 어느 날 그녀에게 불평했다 하고 우리는 쉼표 찍고 바로 불평의 내용을 목적어로 나열. 선생님이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한테 이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요. 그들한테 매일 일기 쓰라고 한다고 불평했다로 마무리. 요까지만 중국어로. 他的儿子升进升入都可以初中1年级的一天 어느 날 对他抱怨 우리 오급동사 불평했다. 뭐라고? 老师让他们每天写日记 한다고 불평했다. 자, 주어 바뀌어요. 양팡랑은 들은 후 말했다 필요 없죠? 자, 여기서 뭐 얼마나 힘들다고 이 말은 우리가 풀이로 객관적인 서술로 풀면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면 돼요. 그 다음
확실히 양팡란 마음속에서 글쓰기 즐거움 이거 필요 없죠. 왜일까요? 우리가 아까 1번 단락에서 문학을 좋아한단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에서도 굉장히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흐름은 양팡란은 그게 일기 쓰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말했다 하지 말고 일기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runway로 제가 한번 가볼까 해요. 그런데 아들은 취. 그러나 승복하지 않았다. 이 말 자주 나오니까 외울게요. 뿌푸치.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뿌푸치까지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엄마는 왜 안 써요? 뭐 이거는 이제 지가 뿌푸치해서 했던 말이니까 생략. 그래서 그녀는 하고 이런 지금 가로는 제가 다 새로 넣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대화에 있는 걸 서술로 매일 한 편의 얘기를 쓰기로 아들과 약속했다라는 설명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중국어로 했죠. 양팡란认为写日记并不难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儿子却 그러나 아들은 不服气 그래서 하나 넣어주면 좋겠더라고요. 于是他跟儿子约好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목적어요. 뭐라고 약속했다? 每天写一篇日记 하기로 약속했다. 요렇게 굉장히 많이 생략했어요. 우리가 이 대화를 계속 인물들이 주고받을 때는요. 객관적 서술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 사람이 한 말을 인칭만 바꿔서 꼭 따올 필요가 없고 결국 이 내용은 이거네? 그러면 내가 서술로 바꾸는 방법.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확 내용을 생략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3번 단락. 여러 해 만에 뭐 이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다시 펜을 든 양팡란은 자신의 너무 필요 없는 말이죠.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느꼈다, 새롭게 느꼈다, 종신 간쇼 다올러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하교 후에 노는 거 중요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아들은 없으니까 그는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 글은 원래 양정고가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넣어서 아들은 엄마와 내기를 한 일을 이미 잊어버렸다. 양팡란은 자신의 필요 없고 일기를 꺼내요. 자, 이것이 내 일기인데 너는 썼니? 서술로 바꾸면 아들한테 보여주자 아들이 부끄러워하며 바로 쓸게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 再次拿起笔的杨芳兰重新感受到了热爱文学的心放学后儿子已经忘记了뭐를 이미 잊어버렸죠? 跟妈妈打读라는 말이 내기하는 거예요. 打读的事儿杨芳兰拿出日记给儿子看 그 다음儿子害羞地说马上就写 보여주니까 부끄러워하면 저도 지금 쓸게요 라고 했다. 그러나 자, 또 됐고 십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또 흥미가 없어졌다. 원래 여기 흥미에 되게 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다시 신센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신성감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어려우면 그냥兴趣라고 쓰셔도 돼요. 양팡란은 그를 격려해서 말했다 하면서 여기 내용은 조금 쓸 건데요. 그녀도 중학교 학년이니라고 하면 이 아이가 중학생인 건 우리가 이미 아니까요. 원래는 도라는 어감이 없었는데 우리가 얘를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들 둘은 수준이 비슷하다. 하지만 엄마는 하면 안 되겠죠. 간접아빠 그녀는 꾸준히 해나갈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면 조금 약간 연결이 안 좋아서 엄마 말을 듣고라는 말을 제가 좀 넣었어요. 엄마 말을 듣고는 요건 안 써도 되죠. 고개를 끄덕였다. 즉 수긍했다. 나도 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중국어로. 그러나 十几天过去儿子又没了新鲜劲儿 혹은 兴趣라고 하시면 돼요. 양팡란 鼓励他说 뭐라고 말했냐면 他也是初中学历 그녀도 중학교 학력이고 他们俩 우리 둘이 아니라 他们俩的水平差不多 그러나 但是他有信心 어떤 자신감? 坚持下去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자신이 있다
라고 말했다. 儿子听后만 해도 될 것 같네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꼭 엄마의 말이라고 안 해도 儿子听后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디엘러 디엔터 고개를 끄덕였다. 자, 5번 달라. 그 이후, 그 일이 생긴 이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자각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다? 단지 창작의 영감에 있어서 그들은 또 난관을 만났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에이, 저 같은 학생은 매일 등교하거나 아니면 하교하잖아요. 또 엄마도 맨날 똑같은 생활만 기록하다. 이거 필요 없죠. 그거는 어떻게 줄일 거냐면 서술로 갈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从那以后儿子非常自觉 자각적으로. 이거 다 우리 단어예요. HSK 단어. 자각적으로 自觉的写日记只是 단지 在创作的灵感上 영감에 있어서 他们又遇到了 난관이 원래는 빙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병, 목구멍?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려우시면 又遇到了问题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난관? 거의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난관이냐? 이 말을 객관적 서술로.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예 그냥 팍 풀어버리는 거예요. 因为他们的生活是每天反复的 이렇게요. 그래서 양팡란은 방식을 바꿔서 쓰고 싶은 것을 쓰자고 제안했다. 말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제안했다. 아들은 핵심은 뭐예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양팡란은 역시 취해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나 양팡란은 요거 좀 잘 나오는데 不以为然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까지 한번 데려와 볼까 봐요. 자, 앞에하고 연결성이 중요하죠. 他们在 그들은 创作的灵感上遇到了难关遇到了问题 라고 했어요. 因为他们的生活是每天反复的 양팡란建议换个方式 방식을 바꿔 想写什么就写什么 我们想吃什么就吃什么 이러면 쓰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쓰고 싶은 거 쓰자. 想写什么就写什么儿子担心 걱정했어요. 뭐라고? 被老师批评할까 봐. 양팡란 却不以为然 이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요게 다 그 말이잖아요. 于是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아들은 儿子开始 뭐 하기 시작했다? 在纸上 종이 위에 自由发挥 자유롭게 발휘하기 시작했다. 놀라게 한 것은 아니고 선생님은 뜻밖에도 하나 넣어줬어요. 제가 그를 칭찬했으며 이것은 하고 저 써도 되죠. 우리가 이 말을 썼으면 저 이것은 아들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뉴주한 6급 동사 마음 상태 6급 명사 신타이까지 가볼게요. 老师竟然 뜻밖에도 表扬了他 그를 칭찬했고 这 이것이 扭转了儿子的心态 그의 마음을 바꿔놨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뭐 이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과 그의 작문 수준이 이것도 좀 잘 나와요. 투페이 멍진 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뭐 아니면 진보 헝콰인 거죠. 他的作文水平突飞猛进 해서 아들의 흐름까지 왔어요. 자, 그럼 엄마는 이때 与此同时 이런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와 동시에 与此同时 양팡란의 산문 도라고 할게요. 도 바로 그냥 투고했는데 뜻밖의 발표됐다. 결과로 뜻밖의 발표되었다. 양팡란의 산문也竟然发表了 하면 이 둘이 아주 그냥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7번 달라. 종나 이후 또 그때 이후로 아들은 쓸 뿐 아니라 엄마처럼은 좀 뺐어요. 대량의 서적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시험 국어에서 130점을 넘어 순조롭게 최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아들의 또 그 이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儿子不仅写 쓸 뿐만 아니라 还看了大量书籍 대량의 서적을 받고 고등학교 진학시험 中考语文이라고요. 中考 우리가 그 대학 시험을 까오카오라고 하고요. 수능이죠, 수능. 얘네들이 이제 죄송해요. 그初中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치는 시험을 中考라고 하거든요. 유언은 국어 시험이죠. 그래서 中考语文考了130多分
顺利的 순조롭게 进入了顶尖高中 혹은 우리가 엄청 좋은 학교를 重点高中이라는 말도 씁니다. 네. 자, 그럼 또 엄마는 양팡란은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중편 소설이 국가급 간행물 이름 안 외워도 돼요. 에 올라갔다. 양팡란的中篇小说登上了国家级刊物 간행물에 올라갔다. 동년 같은 해 그녀는 추천받아서 被推荐 예, 加入了进入了都可以贵州省作家协会 예, 贵州省作家协会에 들어갔고 儿子也后来儿子后来也 어떻게 됐다? 考上了不错的大学 母子俩 通过 무엇을 통해? 各自的努力를 통해 모두 뭐 했다? 또 收获了 수확하고 거두어들였다 라는 동사 있었어요. 收获了 属于自己的 원래 자신에게 속해 있던 精彩人生을 거두었다. 요렇게 한번 우리가 뽑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1번 달라. 양팡란은 문학을 좋아했지만 집의 어떤 상황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구나. 아들이 일기 쓰는 걸 어렵다고 했지만 양팡란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아들하고 약속을 했다. 한 편씩 쓰기로. 하지만 아들은 깜빡했지만 엄마는 보여줬고 아들은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또 10며칠 지나니까 또 흥미가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격려를 하면서 우리 둘이 수준 비슷하지 않니? 엄마는 해나갈 거야. 그제서야 아들이 이제 진짜 마음을 먹어요. 그 이후 한 번의 변화. 아들은 자각적으로 일기 썼죠? 근데 창작의 영감에 또 난관이 생겼어요. 너무 맨날 반복되니까. 그래서 양팡란 엄마가 방식을 바꿔서 우리 쓰고 싶은 걸 쓰자고 제안했고 아들이 그럼 쌤한테 야단하면 어떡하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들은 종이 위에 자유롭게 발휘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뜻밖의 그를 칭찬했고 이것이 아들의 심리 상태를 완전히 바꾸게 되어서 작문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요게 지금 계속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들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엄마는 산문이 또 발표되고. 네. 자, 그 이후 또 한 번의 그 이후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하나는 종나 이후, 하나는 종나之后 똑같은 말이잖아요. 또 엄마 아들의 또 변화, 더 발전된 모습을 볼 거예요. 아들은 쓸 뿐 아니라 서적도 많이 보게 되면서 진학시험 국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어서 현지 최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엄마는 또 중편소설을 국가급 간행물에 올라가고 뭐 작가협회도 들어가고 아들은 또 괜찮은 대학에 합격해서 둘 다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흐름을 다시 한번 재분배를 해보면 1번 단락 양팡란에 대한 소개 하나 빼시면 될 것 같고 2번에서 4번 단락은 그 일기 싫어하는 아들을 계속 설득했잖아요. 아까 또 놀다 까먹으면 또 격려해. 너랑 나랑 수준이 비슷하잖니? 해서 이제 드디어 애가 쓰겠다고 마음을 먹는 데까지. 자, 근데 문제는 방식을 바꾸어서 일기를 쓰게 되니까 이제 뭔가 발전된 모습이 나와요. 아들의 작문 실력 향상하고 양팡란은 산문 발표되고 또 그 이후로 또 한 번 더 그 이후 아들은 좋은 대학까지 가고 양팡란은 소설을 발표해서 작가협회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이두에서 찾아봤더니요. 이 글의 원래 제목은 이거더만요. 펀또 우리가 요건 5급 단어로 뭔가를 위해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다. 펀또더 마마 이렇게 노력하는 엄마는 실방량 아이에게는 일종의 모범이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글만 보고는 이렇게 쓰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写作的收获 글쓰기의 수확 혹은 写日记的收获 일기를 쓴 것의 수확.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끝에 얻었다, 거두었다 하면서 쇼호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명사성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요번에 이제 연말이잖아요.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2020년 이건 말도 안 할게요. 다 있어요. 있는데 올해 것만 봐도요. 너무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쓰기는 사실 전국에서 한국인 선생님이 6급 쓰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것도 무료로 강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꾸준하게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요령들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쓰기는 단순히 이렇게 창작 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이 기술, 테크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시험 전까지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가서 2021년 치면 제 것 정말 많이 나와요. 매월 찍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모아서 많이 보셔서 이번 올해 시험 좀 멋지게 우리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또 3월부터 7, 8, 9 생기니까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